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롯데정보통신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주가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다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겁니다. 롯데 그룹에 속하는 IT 회사죠. SI 업체라고 하죠. 예전 말대로 하면 SI, SM 업체인데 모회사 주가가 수년간 추세 하락 시에 자회사 주가가 과연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마트를 예를 들면 2018년에 32만 3,500원이었는데 뭐 최근까지 하면 대략 주가가 80%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쿠팡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이마트는 경영자가 뭐 무능력하죠. 돈을 막 회사 돈을 뭐 아무데나 막 써갖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돈을 지출을 한 거죠. 경영자다운 데가 이제 전혀 없죠. 뭐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면은 누구나 다 계속 기업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쿠팡의 타격이 제일 컸다. 할인점이니까. 그 신세계 INC 주가를 보면 뭐 마이너스 80%는 아니지만 18년 3월 9점이 19,500원이었는데 지금 뭐 오늘 종가로는 계산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이 정도거든요. 마이너스 40% 거의. 실적을 보면 근데 이마트는 매출은 사실 계속 늘었어요. 준 적이 한 번도 없죠. 왜냐면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대 매출에도 사상 첫 적자다. 대형마트도 부진했지만 연결 자회사 건설이 특히 부진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4년에 더 전으로 가면 더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이니까 6천억 이하인데 그 이후 뭐 17년까지는 유지를 했다가 이제 쿠팡이 이때부터 치고 나왔다고 봐야겠죠. 특히 19년 충격적으로 줄었죠. 코로나 때는 오히려 좀 늘었다가 그래서 뭐 이익률이 원래 4% 3%대였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추세 하락, 영업이익률도 반등을 했다 또 내려가고 그래서 그 건설을 빼면 마트 쪽만 보면 물론 적자는 아니지만 적자 아니니까 오케이가 아니죠. 그래서 신세계 INC 실적을 보면 작년에 매출이 3.7% 증가, 영업이익 6.5% 증가. 나쁘지 않잖아요. 실적은 견조한데 주가는 폭락을 했다. 그 매출은 꾸준히 늘었는데 뭐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갔다 또 내려왔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게 웃긴 게 선을 그어보면 물론 이제 꺾이긴 했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모회사 주가를 따라갔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가 23% 있는데 자사주를 아직도 소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이 난리 났는데도 그리고 과거에도 뭐 일회성 이익이 났는데 배당이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줬다든지 알짜 사업을 또 다른 데로 넘겼다든지 그 최근에는 이제 신세계 INC 보유 현금으로 신세계 건설 회사채를 산다고 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겹쳤죠. 그러니까 롯데쇼핑도 뭐 마이너스 85% 예전하고 뭐 이게 좀 계열사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격적이거든요. 그 롯데쇼핑 실적을 보면 과거에 1조가 넘었었다. 그래서 반등을 17년까지 한번 했다가
약간 올라갔죠. 이때 꺾이다가 급격하게 하라고 하고 있죠. 18년, 19년. 그래서 23년에는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제 어떻게 잘 비용 효율화를 한 거고 또 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소비 효과도 약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백화점이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진국이 돼갈수록 백화점은 쇠퇴한다. 일본도 그랬다. 그래서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데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 할인점이 더 크단 말이에요. 백화점에 이제 2배 가까이 되죠. 그 나머지가 이제 전자제품, 하이마트 뭐 이런 건데 슈퍼 홈쇼핑. 근데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백화점이 압도적이에요. 94%. 이제 이거는 내부 거래 상계가 안 된 건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이 백화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백화점이 이제 성장의 한계도 도달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좀 그 실체를 알았지만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뭐 보복 소비라고 이제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백화점이 거꾸로 안 좋다는 거는 해외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해외 나가서. 호텔 1박만 해도 벌써 80만 원이고 요즘엔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1박에 뭐 100만 원짜리 있는 분들이 식사도 비싼 데서 할 거고 뭐 또 이거저거 사겠죠. 그러면 롯데정보통신이 주가가 무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19년도 4월이 52,400원이었는데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내려오다가 막 그러니까 심하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올해 1월에 53,900원 5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성장 테마 CES 가서 NFT나 전기차 충전 이런 거 홍보를 했죠. 그리고 AI 플랫폼 그리고 뭐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을 실제로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고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작년에 실적을 보면 매출이 14.2% 증가, 영업이익이 66.3%, 사상 최고 실적. 이제 이것만 봤을 땐 좋지만 대부분이 캡티브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상장하면 안 되는 기업이었다. 아마존의 자회사가 IT 자회사가 상장하지 않고 월마트 자회사, 타겟 자회사 상장하지 않죠. 그러나 했는데 물론 이제 달라지는 게 있죠. 외부 매출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쳐준 건데 매출이 추세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21년 좀 코로나 때 안 좋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주춤했는데 특히 22년 주춤했는데 이때 아마 3분기부터 좋아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모회사가 하락 추세고 그러니까 작년에 롯데 쇼핑이 확실하게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긴 했죠. 근데 올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동산이 나쁘면 소비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고금리 때문에 심각하죠. 알게 모르게 망한 사람이 많다. 아니면은 이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그냥 영세한 자영업자만 자영업자가 아니라 뭐 고깃집이라든지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크게 한다든지 뭐 중식 레스토랑 막 이런 자영업자가 다양한 업종에 많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아무래도 부진하지 않겠는가.
고금리 영향이 크죠. 그 부동산이 안 좋고 우리 집값이 그저 그런데 그래서 모회사가 하락 추세인데 자회사가 고점을 또 뚫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굉장히 완만한 각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일주일간. 뭐 또 근처까지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신사업이라는 게 결국 외부 매출을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 그러니까 롯데 이노베이트로 이름을 사명을 변경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해외 매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시청이 롯데 쇼핑이 오늘 기준으로 대략 2조, 롯데 지주가 3조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지주고 이게 최상단에 있죠. 롯데 지주가. 롯데 정보통신은 밑에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그 대략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롯데쇼핑이 이전돼 롯데정보통신이 만약 1조 간다. 갈 수 있겠죠. 제가 뭐 그렇게 또 써놓기도 했고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못 간다 이제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고 이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 추세인데 가려면 이 신사업이 확실하게 시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전기차 충전 미국 진출해서 매출이 나와주고 물론 좋은 상황이에요 매출이. 근데 국내 매출밖에 없다는 거죠. 이익은 이제 아직 적자고 그 다음에 이제 NFT 칼리버스 8월에 런칭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내용은 증권사에서 내용은 굉장히 좋게 썼지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를 분석을 할 때 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또 놓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할 때 이게 계속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캡티브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건 넌 캡티브가 얼마나 나을 것인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